올림포스 산의 황금 궁전에서 누군가 추락하고 있다. 구름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공허. 헤파이스토스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다.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신들의 연회장이었다. 어머니 헤라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다리를 향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 불완전한 신체라는 낙인. 헤라는 망설임 없이 그를 궁전 밖으로 밀어냈다. 대기는 그의 몸을 찢을 듯이 휘몰아치고 고막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비명마저 집어삼킨다. 발 아래로 올림포스의 화려한 빛이 점점 멀어진다. 그는 구름을 뚫고 내려간다. 대기는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마침내 끝이 보이지 않는 검푸른 바다가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다. 수면이 다가온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충격을 대비한다. 거대한 파도가 그의 몸을 덮치고 빛은 완전히 차단된다.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며 그를 심해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 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순간이다. 심해의 수압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숨을 쉰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그의 곁에 나타나 손을 뻗는다. 그녀는 그를 깊은 해저 동굴로 이끈다. 그곳은 빛 한 점 없는 어둠이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바다 밑바닥에 단단한 광석을 줍는다. 처음에는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흐른다. 그는 돌을 갈고 금속을 두드린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흐른다. 그는 망치질 소리로 심해의 정적을 깬다. 불꽃이 잃지 않는 곳에서 그는 불의 본질을 찾아낸다. 그는 해저의 화산 열기를 이용해 금속을 녹이고 다시 굳히기를 반복한다. 그의 손은 굳은 쌀로 덮이고 절뚝이는 다리 대신 강인한 팔 근육이 발달한다. 그는 분노를 입 밖으로 내뱉는 대신 정교한 톱니바퀴와 쇠사슬을 만드는 데 쏟아붓는다. 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굴 안에는 정교한 기계장치들이 가득 쌓인다. 그는 이제 단순히 버려진 신이 아니다. 망치를 쥔 손끝에서 올림포스를 뒤흔들 설계도가 완성되어 간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뜨거운 대장간의 열기를 길러냈다. 헤파이스토스는 심해에서 완성한 황금 의자를 올림포스로 보낸다. 의자는 눈부신 광택을 내뿜으며 헤라의 연회장 한가운데 놓인다. 헤라는 의자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그 위에 앉는다.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의자의 팔걸이에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뱀처럼 튀어나온다. 쇠사슬은 헤라의 팔과 다리를 휘감고 그녀를 의자 등받이에 강제로 밀착시킨다. 헤라가 몸을 일으키려 할수록 쇠사슬은 더욱 조여든다. 그녀의 비명이 궁전 안을 가득 채우지만 쇠사슬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들이 달려와 의자를 부수려 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금속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헤파이스토스가 설계한 복잡한 톱니바퀴 구조가 의자 내부에서 맞물리며 헤라를 완전히 봉쇄한다. 올림포스의 주인인 헤라가 자신의 아들이 만든 함정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신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본다. 헤파이스토스는 심해의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예견하며 차갑게 미소 짓는다. 9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마침내 올림포스의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기 시작한다. 헤라를 묶은 쇠사슬은 신들의 힘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신들이 심해로 향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동굴 입구에 거대한 바위와 함정을 설치해 그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신들은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온다. 그때 디오니소스가 나선다. 그는 화려한 무기 대신 잘 익은 포도로 빚은 술병을 든다. 디오니소스는 동굴 입구의 함정을 피해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는다. 어둠 속에서 쇳소리가 멈춘다. 헤파이스토스는 망치를 든 채 디오니소스를 노려본다. 디오니소스는 말없이 술병의 마개를 연다. 짙은 향기가 눅눅한 동굴 공기를 채운다. 그는 술잔을 채워 헤파이스토스 앞에 내려놓는다. 헤파이스토스는 술잔을 쳐다보며 망치를 쥔 손에 힘을 준다. 디오니소스는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리키며 칭찬한다. 두 신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헤파이스토스의 입술이 조금씩 열린다. 술 기운이 도는 헤파이스토스가 디오니소스의 부축을 받으며 올림포스 황금 궁전으로 들어선다. 신들은 그를 경계하며 길을 비킨다. 헤파이스토스는 멈춰서서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는 헤라를 내려다본다. 그는 품에서 작은 금속 열쇠를 꺼내 의자 뒷면의 미세한 구멍에 꽂는다. 손목을 정교하게 비틀자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쇠사슬이 소리를 내며 풀려나간다. 헤라가 바닥으로 쓰러지듯 풀려나고 궁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대장간으로 향한다. 그는 제우스의 번개를 벼려내고 아폴론의 태양 마차를 수리하며 신들의 무기 제작자로서의 권위를 되찾는다. 신들은 이제 그를 절름발이 대장장이가 아닌 올림포스의 질서를 쥐고 흔드는 핵심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헤파이스토스는 망치를 들어 모루를 내리친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신들의 세계를 지탱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공고히 한다. 이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한다. 대장간의 불길이 평소보다 낮게 깔린다. 헤파이스토스는 모루 위에서 식어가는 쇳덩이를 내려놓고 궁전 복도로 향한다. 기둥 뒤에서 그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은밀히 속삭이며 침실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버린다. 그는 즉시 대장간으로 돌아와 문을 닫아건다. 그는 일반적인 쇠가 아닌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청동을 화로에 넣는다. 풀무지를 멈추지 않는다. 쇳물이 끓어오르자 그는 집게로 그것을 꺼내 가느다란 실처럼 뽑아낸다. 망치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건조하다. 그는 손가락을 정밀하게 움직여 보이지 않을 만큼 얇고 질긴 그물을 엮기 시작한다. 땀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지만 그는 닦지 않는다. 그물코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그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린다. 그는 그물 끝에 보이지 않는 연결장치를 부착한다. 침대 위를 덮을 거대한 함정이 완성된다. 헤파이스토스는 완성된 청동 그물을 들어 올리며 그 무게를 가늠한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림자처럼 침실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는 침대 머리맡 천장에 보이지 않는 청동 그물을 고정한다. 가는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침대 위를 덮는다. 그는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들어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침대로 다가간다. 침실 안에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린다. 아레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그 무게로 인해 침대가 미세하게 삐걱거린다. 아프로디테가 웃으며 그 옆에 눕는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손에 쥔 작은 연결고리를 팽팽하게 당긴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다. 두 연인의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천장에 매달린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떨린다. 헤파이스토스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멈춘다. 찰나의 정적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이제 그물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정지해 있다. 아레스가 팔을 뻗어 아프로디테를 끌어당기는 순간 헤파이스토스는 손목을 낚아채듯 비튼다. 찰나의 순간 천장에서 쏟아진 청동 그물이 두 사람을 덮친다. 아레스가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물은 더욱 단단하게 그들의 사지를 쭈짜맨다. 아프로디테가 비명을 지르며 그물을 찢으려 손톱을 세우지만 청동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침실 문을 활짝 연다. 그는 올림포스의 모든 신을 향해 전령을 보낸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신들이 침실 안으로 들이닥친다. 그들의 시선이 침대 위로 고정된다. 엉켜있는 두 연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레스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고 아프로디테는 그물 밑으로 몸을 숨기려 애쓴다. 신들 사이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온다. 헤파이스토스는 침대 옆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신들의 조롱 섞인 속삭임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다. 수치심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짜니 완벽한 굴욕의 현장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 침실을 나선다. 올림포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멀어진다. 헤파이스토스는 긴 복도를 지나 화산 아래 자신의 대장간으로 내려간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고 용암이 끓어오르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다. 그는 작업대 앞에 선다. 그 흐름이 묻은 거대한 망치를 집어든다. 손잡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닿는다. 그는 모루 위에 붉게 달궈진 금속을 올려놓는다. 망치가 떨어진다. 챙챙. 규칙적인 금속음이 동굴벽을 타고 울려 퍼진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그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불길의 세기를 조절한다. 신들의 시선도 배신의 기억도 이곳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는 오직 망치와 금속이 부딪히는 찰나의 물리적 결과에만 집중한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새로운 형태가 잡혀간다. 그는 쉼없이 망치를 내리친다. 그 소리는 올림포스의 질서를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된다. 그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창조물만이 그의 유일한 증명이다. 대장간의 불빛이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춘다. 그는 다시 망치를 들어 올린다. 고독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신의 시간이 계속된다.